물폭탄 상처, 도시기능 괜찮을까요? 이 물폭탄으로 큰 상처를 입은 청주 얘기를 지금부터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피해 상황부터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짚어보기 위해서 황수연 기자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청주 시내 곳곳이 침수되고 정전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상관측 이래 지난 1995년 8월 이후로 22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청주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태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더위 속에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6만 1천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그나마 임시로 복구된 지역에서도 수압이 낮은 고지대에서는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또 일부 지역은 녹물이 나와서 불만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완전 복구에는 최소 열흘이 걸릴 것으로 보여 불편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 119 구조대원들은 보트를 타고 도시를 누비며 구조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노를 저으며 혹시라도 구조하지 못한 청주 시민이 있는지 살피는 모습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청주에서는 모두 2명이 숨지고 53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청주시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화면으로만 봐도 이 청주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가늠이 조금은 되시려면 했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예. 사상자도 늘어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괴산에 이제 213mm 이제 비가 쏟아졌는데 괴산에서도 급류 때문에 2명이 지금 사망한 걸로 지금 보이고요. 추가로 이제 사망을 그렇죠. 결국은 인명피해가 이번에 사망자 4명이고 실종자 2명 모두 6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거 말고도 이재민이 284가구 517명 정도 되고 주택도 2개가 지금 파손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망자 4명에 실종자 2명 총 지금 글쎄 모두 6명으로 지금 사상 실종자도 늘어났는데 저희가 그래서 직접 이 침수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지금 여기 청주 이렇게 물난리 난 게 얼마 만인 건지. 20년이 넘어요. 아유, 왜 하면서 놀랐어요. 그 택배 차 있죠. 그것도 막 떠내려가고 난리가 나고. 80년도에 항아리가 둥둥둥 떴었어요. 그러고 온 처음이요. 피난 가라고 그냥 방송했었어. 무서워서 겁났지. 왜 다 떠내려간 줄 알았는데. 저쪽 뒤에 물체해가지고 이제 차 타고 피난 간 사람도 있어. 계속 왔어요, 밤새고. 네, 뭐 정말 무서웠을 것 같은데 근데 물난리가 났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물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상수도관이 파열이 됐어요. 지금 북대동하고 비아동, 청주입니다. 비아동 일대에 있는 성남천이 범람을 했습니다. 이 범람한 것도 수십 년 만에 뭐 처음이라는데 그 일대에 그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일시적으로 일단 6만 1천 가구의 그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었는데 6만 1천 가구나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북대동 일대는 앞으로 열흘이 지나야 완전 복구된다 하는 어떤 상황이라 지금 뭐 열흘 동안 뭐 이 한 여름에 이 식수난이 이제 예상이 되고 두 번째 이제 그 걱정이 되는 건 금강의 오염입니다. 청주에 그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 52개 공장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3만 톤 정도로 이 폐수, 이 공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를 깨끗하게 이제 이 정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방류가 되고 있어서 금강 하류 지역에 용수를 일단 사용 금지를 시켰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청주시에서는 모터로 일단은 긴급 가동을 해서 이 지역의 어떤 이 오폐수를 지금 정화를 시키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오늘 내로는 복구가 힘들다는 예상입니다. 지금 화면에 저희 채널A 이제 취재 카메라가 드론을 통해서 이 청주시를 관통하는 천 옆에 토사가 내려가고 흙탕물도 지금 중장비를 동원해서 저 토사를 치우고 있는데 저 작업이 생각보다는 길어질 것 같아요. 예. 허 교수님, 허 교수님이 예전에 이제 정무부시장까지 영입하셨기 때문에 이제 시정에는 어느 정도 좀 밝으실 텐데 청주시 당국이 정부의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다친 사람이나 이재민들이 바로 구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에서부터
주거용 건축물이 파괴됐을 경우에 그 파괴 정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상을 받아서 복구를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예 뭐 학비가 면제가 되는 게 있고, 예, 그다음에 농임업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을 연기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국세나 지방세를 면제해 주거나 또 일부 감면해 주거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야만이 지방자치단체도 뭐 정부로부터 특교를 받는다든지 이래서 복구를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수재를 당한 개인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서 빨리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지기 때문에 뭐 빨리 이렇게 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야 되는데요. 자치단체에서 건의하면은 어쨌든 그 중앙재난본부에서 그걸 건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건의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만 되면 대통령이 바로 받아서 선포하면은 이거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고요. 빨리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원래 옛말에 교수님도 지금 이 청주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고 그럼요. 보세요? 저 정도의 재난이면 어마어마한 재난입니다. 시간당 많이 올 때는 90밀리가 왔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대개 우리가 이제 하수 계산을 할 때 시간당 50밀리, 시간당 70밀리가 뭐 최대로 계산되는데 90밀리라면은 거의 상류에서 쏟아지는 물들이 마치 물이 서서 온다, 뛰어온다라고 말할 정도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났을 것이고요. 어쨌든 뭐 저런 상황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뭐 이제 자연재난입니다. 이런 자연재난이나 또는 뭐 폭발이나 화재 같은 큰 그 사회재난 같은데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드려야 되고 특별히 지금 더 방금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요즘 모든 시설을 전기로 가동하고 모터를 돌려서 하는데 그런 아까 같은 하수를 정화하는 이런 것들은 전기 모터이기 때문에 이게 침수가 되면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지금 있는 거죠. 빨리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좋다 이래 봅니다. 저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하에 있는 데는 아직 여전히 물이 빠지지 않은 곳도 많다고 하고 일부 논들은 아직도 침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번 폭우 피해로 청주 지역에서도 특히 하천 옆에 있는 복대동 일대 피해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저희 제작진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도심지로 흐르는 소하천들을 대부분 복개를 해서 도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복개를 할 때 하천에 당초 가지고 있던 홍수 소통 기능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복개 하천 같은 경우에는 소통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비가 오더라도 역류 현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심지 내로 물이 그냥 흘러갔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지금 뭐 전문가는 복개 하천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 청계천만 해도 복개천이잖아요. 네. 저희가 좀 위험성을 느끼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이 복개 문제 때문에 그동안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개 하천이 이게 워낙 소통량이 적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비롯됐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는 좀 자연천으로 이렇게 많이 좀 하자는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도 이제 자연천으로 많이 이걸 해서 실질적인 이제 홍수의 어떤 조절 능력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이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이 도로로 다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물이 내려갈 수 있는 그 공간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역류 현상이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홍수가 잦아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아마 작년부터 이제 그 청주 시내에서는 이게 뭐 청주 언론을 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청주시가 홍수 문제 때문에 이제 복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여전히 이제 좀 개선이 안 되어서 이번에 좀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쭉 이제 피해 상황을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현재 청주시의 복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청주시 수해복구위원인 전병호 선생님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대독주입니다. 예. 저희 현재 복구 상황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쭉 얘기를 나눴는데 아직까지 물이 안 나오는 곳도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현재 제가 복구 현장에 지금 있는데요. 예. 다행히 지금 공무원 업체들이 와갖고 정비하고 물을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뭐 단수 상황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군요. 해결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그분들은 더 가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선생님, 근데 제가 뭐 SNS나 뭐 이런 소통 창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몇몇 시민들이 지금 고립이 됐다, 뭐 고립의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혹시 거동이나 이동을 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불편함은 물이 차 올랐을 때. 노인분들이 119나 111에 불러갖고 업고 나가셨고요. 예. 또 또한 물이
가슴까지 다 와갖고 긴급 집에서 필요한 물건만 갖고 긴급 대피를 했습니다. 예. 혹시 전 선생님 댁도 지금 뭐 침수됐거나 피해 사항이 좀 있는 겁니까? 예, 저희네 집은 그 완전히 안방, 거실, 방 3개에다가 그 TV까지 해서 현재는 냉장고가 스톱이 된 상태고요. 예. 우리 집에서 제 허벅지까지 다 올라온 상태에서 그때 이제 피신을 하게 됐습니다. 밖에는 제 가슴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예, 선생님 저희 지금 화면에 학교, 초등학교로 보이는 곳이 물에 가득 찬 모습도 보이는데 아이들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혹시 아이들 피해는 없는지요? 아이들은 다행히요. 그 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 학교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 동네 자체가 어르신이 많은 동네입니다. 내덕동이라는 동네가. 예. 아이들이나 그런 그 피해는 다행히 없습니다. 예. 지금 전 선생님 본인 집도 지금 많이 침수됐고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저희가 이런 질문 드리기엔 참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의 대개 좀 피해를 당하셨는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예. 집에 들어오면은 거실이 TV까지 올라와 TV가 엎어진 상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냉장고에 보면은 그 냉장고에 그 한 3분의 1 정도 사서 김치냉장고 자체는 지금 현재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실과 집이 물바다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선생님 그런데 지금 청주시에 이 정도 비가 내린 게 22년 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청주시나 아니면 정부 당국의 어떤 초동 대응에는 좀 만족을 하시는지 불편함은 없으셨는지 그 점도 궁금한데요. 예, 초동 대응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이 가슴까지 물난리가 난 상태에서 현직 여기 모시고 있는 통장님이나 여기 그 동장님 현재 시의원 얼굴조차 볼 수 없었고요. 한 시민이 한 어르신을 들고 덕벌초등학교 갔을 때도 덕벌초등학교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경비실 그 자체에서 혼란이 있어서 간신히 그 덕벌초등학교 강당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재민들이 피해를 이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제 그 학교로 갔는데 그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비실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 상태. 왜냐하면 행정적 리비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게 그냥 그 자기 일이 아닌 양, 낯일다 보니까는 다 끝나고 그때서야 나오시더라고요. 한 7시, 8시 넘어서요. 예. 선생님, 근데 제가 청주시 쪽이랑 통화를 해봤을 때에는 뭐 본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지금도 현장에 나가 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뭐 지금 복구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뭐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현재 상황인가요? 복구 상황은 현재 지금 제 얼굴에 군인들이 좀 보이는데요. 예, 군인들이 좀 온 상태고 공무원들은 한 10여 명 정도가 와서 내덕동 일부를 지금 현재 치워주고 있는데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벌써 이제 군 병력도 청주시에 투입해서 복구 작업을 같이 하고 있군요. 이거 지금 눈에 지금 보이고 있네요. 지금 걸어가고 있네요.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복구 작업 빨리 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시간 많이 뺏을 수는 없어서. 그 마지막으로 뭐 시청 당국이나 정부에 이제 본인 뭐 대까지 피해를 입으셨다니 뭐 청주 시민을 대표해서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이 어떤 그 비가 많이 와서 어떤 그 이쪽 각 가정에 재해를 본 거는 인정을 하지만은 이 자체가 역류가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가에 물이 잘 내려가면은 그게 옥계천해가지고 저로 날아가는데 역류라는 거는 물이 꽉 찬 상태에서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가 완전히 물난리가 났고요. 22년 전에 그 당시에 298mm가 왔을 때도 이런 사고가 아니라 거기는 약간의 미비한 여기까지 아주 적게 온 그 상태였습니다. 22년 전에. 그럼 제가 볼 때는 청주시에서 다른 공사로 인해서 그 자체도 물난리가 나서 역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궁금점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물폭탄도 물폭탄이었지만 역류가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더 인재에 가까울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글쎄 뭐 안타깝습니다. 복구 작업 더 마무리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응원하겠습니다. 연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 수해복구위원인 전병호 선생님 연결해서 현장 상황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확실히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나눈 것과 현장 상황은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박지훈 변호사님. 이게 빗물장 빼는 작업 아직도 좀 침수된 지역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상황이 아직도 여의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22년 만에 물폭탄이다 보니까 하수 시설이라든지 뭐 배수하는 거에 대해서 준비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뭐 지금 위원님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걸로 보이고요. 또 특히 지하에 이제 침수돼가지고 변전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침수가 돼가지고 오히려 물 빼는 작업이 더 걸리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을 일단 빼야지만이 다시 복구가 가능한데 물 빼는 작업도 상당히 소요되고 뭐 청주시 입장에서는 10일 정도 소요된다. 이 복구 다 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물을 빼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그 부분이 가장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좀
저희 실시간으로 뭐 현장 상황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상황이 많이 심각한 걸 알 수 있는데 복구 현장을 직접 다녀온 취재 기자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제가 공무말로 와서 백포까지 다 일대가 물이 차 났습니다. 인측이 2m 50 정도 차고 어제 뻘이 차가지고 여기 다 뻘이 차있었는데 어제 저녁 8시까지 뻘 청소를 다 했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은 뭐 시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많이 정리된 듯한 모습이지만 전화로 들으셨듯이 가슴까지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초동 대읍이 대처가 미흡했다. 즉 대피처로 갔는데 문도 안 열렸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지금 SNS를 통해서 그런 사례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교수님께서 표현했듯이 비가 서서 올 정도의 어떤 이 물폭탄 때문에 천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 좀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좀 당황했다. 공무원들이 빨리 어떤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과 함께 대피소가 여기서 한 3군데 정도 있었대요. 복대동 일대. 그런데 그 대피소도 사실은 2군데 이에 1군데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하는 전원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평소 훈련이 돼 있었는지 또는 우리가 인재는 없는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더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청주시가 이틀 전 SNS에 우리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안전하다 이런 글을 올려서 지금 이게 다시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유류 저류 시설 이런 걸 요즘 만드는 게 각 자치단체의 유행처럼 되어 있고 또 실제 이제 빗물을 저장소에 가두어서 나중에 이제 공원에 물을 쓴다든지 이런 걸로 지금 활용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가 유류 저류 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홍수 대비용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에서 이제 홍보를 했는데 그 홍보하고 난 이틀 만에 이렇게 큰 비가 왔고. 그렇네요. 예. 사실상 이제 이 유류 우수 저류 시설이 완전히 이제 무용지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시가 홍보했던 게 진짜 면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 시민들은 SNS 중계를 통해서 어디에 지금 비가 많이 왔고 잠겼고 이런 걸 끊임없이 지금은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 소통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중계해주는 실시간 이 SNS 맞아요. 중계가 오히려 피해를 줄이는 그런 역할을 크게 하죠. 이게 이번에 청주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난번 강남 장례 물 날릴 때도 있었고 전국 곳곳에서 이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중계로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돕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지난번 우면산 산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그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두려움 공포 속에서도 시민들이 직접 SNS로 촬영해서 다 자료화면을 내놓고 그렇게 했던 거죠. 예. 지금 현장 상황을 한번 전화 연결을 들어보니까 도시 기능이 완벽히 복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청주 상황은 좀 더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